안녕하세요. 복지 가득 세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금 입출금 하실 때 잘못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현금 입출금을 잘못했을 때 추징을 당하거나 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계좌 이체할 때에는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이체 내역이 모두 남아있지만 현금 입출금 시에는 꼬리표가 없다 보니 이 현금이 어디서 났는지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이 불법적인 자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자금 세탁 같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게 되면 이 정보들이 정부기관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제도가 있다는데요.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몇백, 몇천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자녀분들이 통장에 입금한다면 소득이 아닌 돈이기 때문에 이 정보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이 다시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국세청에서 이런 정보들을 통해 과세를 하는 데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고액 현금 거래를 했다면 안내문이 날아오는데요. 이 안내문은 바로 고액 현금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라는 안내문이라고 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현금 거래를 했을 때 이런 안내문을 받는 건지 궁금하시지요? 금액 기준은 하루 1,000만 원 이상 거래를 했을 경우 해당이 되고요. 이 1,000만 원은 은행별로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A은행이 있고 B은행이 있는데 내가 A은행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고 B은행에서 또 900만 원을 인출했을 경우에는 통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은행이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ATM기를 이용하실 때와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거래를 할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 ATM기와 이용한 은행 지점이 같은 은행일 때 하루 1,000만 원 거래를 했다면 이럴 때는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또 입금과 출금을 따로 적용을 하는데요. 입금을 900만 원 하고 출금을 900만 원 했다면 입금과 출금 각각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때는 통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점은 기준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하루에 1,000만 원씩 거래를 했다고 쳐도 한 달로 따지면 3억에 해당하는데요. 정부에서 이것을 놔둔다면 이것도 자금 세탁에 악용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의심거래 보고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금액 상관없이 은행에서 자금 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심의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상식선에서 한 달에 1억 이상 입출금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은행에서 자체적 판단에 의해 의심거래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출금보다 입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1,0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 아닐 수가 있는데요. 단 한 번의 거래로 무조건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거기 때문인데요.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금 거래 금액이 너무 많다거나 탈세 의심이 된다 싶을 때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도 합니다. 미성년자가 몇 백만 원 빼서 쓰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소득이 없었는데 1,000만 원 단위의 금액이 왔다 갔다 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근로자분들은 세금 신고나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셔도 되지만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현금 매출 누락으로 의심의 여지가 있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인인데 고인명의 통장에서 현금 출금액이 많이 나타난다면 상속인이 가져갔다고 판단하고 추정해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어르신분들은 마늘밭이나 고액의 현금을 어디 묻어둔다거나 옷장 안에 숨겨두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돈을 상속인이 받지도 않았는데 이 출금 내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현금 입출금은 이렇게 상속재산으로 파악하고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지만 요즘에는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 이후에도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생겨났습니다. 만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면 제출 소명 자료에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자금 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만일 이 기간 내에 불분명한 현금 입금 내역이 있고 금액이 크다면 이것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토를 하고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서 국세청에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현금을 다시 계좌로 입금해서 주택을 취득했다면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또 부모님이 사업자라면 부모님의 사업장에서 현금 매출 누락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모님의 사업장까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현금 입출금 거래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현금 거래에서 유의하셔야 할 점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